안녕하세요. 조혜정입니다. 이번 영상은 매틀랩의 튜토리얼 중 제어 흐름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씩 디버깅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건부 제어입니다. 가장 단순한 형태의 조건문은 if문입니다. 디버깅을 통해 하나씩 코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코드를 디버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줄은 변수 a를 randy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여 균일하게 분포된 정수형 난수를 반환합니다. 이때 randy에는 100과 1 두 가지 입력값을 가지고 있는데 앞의 숫자는 구간을 뜻합니다. 그래서 100이라는 숫자는 1부터 100까지의 구간 중 이산균등 분포에서 정수한 난수를 반환을 뜻합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숫자는 그 숫자 곱하기 숫자의 행렬을 반환합니다. 즉, 두 번째 코드는 1부터 100까지 구간 중 1 곱하기 1 행렬의 정수형 난수를 반환하는 코드입니다. 이제 if문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if문에 있는 rem은 나눗셈의 나머지를 뜻합니다. 앞에 있는 숫자를 뒤에 있는 숫자로 나누었을 때 그 값이 0이라면, 즉 a가 짝수라면 a is even 이라는 큰 따옴표를 제외한 문장과 a를 2로 나누어 준 값을 b라는 변수로 설정합니다. 이때 a가 2라는 값이 나왔기 때문에 이 if문 조건에 true가 됩니다. 그래서 이 if문 내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a is even 이라는 문장을 반환을 하고 a를 2로 나누었을 때의 값을 b로 설정합니다. 그러고 코드가 종료되게 됩니다. 만약 a가 홀수가 된다면 if문 내부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코드가 종료되게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a가 53으로 홀수라면 이 if문 내부로 들어가지 않고 바로 조건문이 종료되게 됩니다. if문에서 조건을 하나가 아닌 여러 개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else if, else를 사용하여 다른 선택 항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코드를 하나하나 디버깅하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a는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난수를 반환합니다. 여기서는 a가 17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if문을 보시면 if문의 조건이 a가 30보다 작을 때로 여기서 a는 17이기 때문에 조건이 참이 됩니다. 그래서 if절 내부로 들어가게 되고 small이라는 문장을 반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조건문을 종료하게 됩니다. 만약 여기서 a가 46이라고 하는 값이 나왔다면 if절에서는 거짓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else if절로 넘어가게 됩니다. else if절의 조건은 a가 80보다 작거나 30보다 크거나 같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if절에 있는 조건 때문입니다. 그래서 a는 46이기 때문에 else if절 내부로 들어가게 되고 medium이라고 하는 문장을 반환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조건문이 종료됩니다. 다음은 스위치문입니다. 스위치문은 알고 있는 값과 같은지를 테스트할 때 사용하면 됩니다. 24번째 줄 코드를 디버깅하게 되면 작업 공간을 보시면 day num으로 6이라는 값과 day string으로 friday라고 하는 값이 반환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4번째 줄 코드의 weekday라고 하는 함수는 요일을 반환합니다. 첫 번째 입력값은 각 요소에 대한 요일을 나타내는 숫자를 반환합니다. 오늘 요일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숫자 6을 반환하였습니다. 두 번째 입력값은 day from으로 long을 선택했기 때문에 fri가 아닌 friday 전체 이름을 반환하였습니다. 마지막 입력값은 day num으로 요일 이름의 출력 언어로 영어를 사용합니다. 이때 스위치문은 dayString이라는 변수를 가지고 dayString은 friday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의 변수는 monday이기 때문에 내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Tuesday, Wednesday, 그리고 Thursday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케이스의 변수는 Friday로 스위치 변수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케이스 내부로 들어가고 last day of the work week라고 하는 문장을 반환합니다. 그러고 나서 스위치 문을 종료하게 됩니다. if문과 스위치문은 첫 번째 true 조건에 해당하는 코드를 실행하고 종료합니다. 이때 조건문에는 and가 항상 필요합니다. and문은 부등식을 테스트할 수 있고 스위치문은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43번 줄부터 51번째 줄까지는 스위치문으로 구현할 수 없습니다. 43번째 코드를 디버깅 하게 되면 input이라는 함수 때문에 제가 값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 input 함수는 사용자 입력 요청으로 사용자가 값을 입력해야 하는 함수입니다. 저는 15라는 값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if문의 조건을 보시면 your number가 0보다 작으면 이라는 조건입니다. 하지만 저는 15라고 하는 값을 설정하였기 때문에 이 if절 내부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음 else if절을 보시면 your number가 0보다 크면 이라는 조건입니다. 저는 15라는 값을 설정했기 때문에 이 else if절에 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else if절 내부로 들어가게 됩니다. else if절 내부로 들어가서 positive라고 하는 문장을 반환합니다. 그러고 나서 코드가 종료되게 됩니다. 다음은 조건문의 배열 비교입니다. 행렬은 스칼라와 달리 A, 등호, B로 비교하면 두 행렬이 같은지 여부를 테스트하지 않으며 두 행렬의 어느 부분이 같은지를 테스트합니다. 그래서 요소별로 비교해서 다르면 0을, 같으면 1로 구성된 다른 행렬을 반환합니다. 두 행렬이 같은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is equal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함수는 두 입력값이 같다면 1을 반환하고 동일하지 않다면 0을 반환합니다. 이제 코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4번째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 4 곱하기 4 행렬의 마방진이 반환됩니다. 그 다음 b라고 하는 변수를 a와 똑같이 설정합니다. 그렇게 되면 a라고 하는 값과 b라고 하는 값이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b의 첫 번째 행, 첫 번째 열을 0이라고 설정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변수 b의 첫 번째 행, 첫 번째 열이 0이 되어서 a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a 등호 b를 하게 되면 값이 다른 건 0을 반환하고 값이 같은 건 1이 되는 행렬을 반환하게 됩니다. 아까 위의 코드에서 첫 번째 행, 첫 번째 열을 0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a와 이 부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값은 0이 나오고 나머지의 값들은 1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스칼라처럼 값 하나만 확인하기 위해서는 is equal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is equal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아까 첫 번째 행, 첫 번째 열이 다르기 때문에 값이 0이 나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코드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is equal에 대한 예시입니다. 이때 a와 b는 아까의 행렬과 같은 행렬입니다. 그래서 if절, else if절에서 거짓이 됩니다. if절 내부로 들어가지 않고 else if절 내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else절에서 실행이 돼서 오류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error라고 하는 함수는 오류를 발생시키고 입력값을 오류 메시지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류가 발생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렬이 같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is equal, is empty, or any를 사용하면 결과를 스칼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루프 제어입니다.
먼저 for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or문은 특정 명령문을 미리 지정한 고정 획수만큼 반복해서 실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 코드를 보시면 n은 3:32로 되어 있습니다. 이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 3부터 32까지의 값으로 30번의 for문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때 75번째 줄 코드에서 랭크는 열을 기준으로 열끼리 종속이 아닌 독립인 경우에 그 열의 개수를 랭크라고 합니다. 옆에 세미콜론으로 끝나면 반복해 표시되지 않으며 루프 뒤에 R이 있어 최종 결과만 표시합니다. 이 안에 있는 조건문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총 30번을 반복하게 됩니다. 작업 공간을 보시면 랭크의 값에 해당하는 3355 값이 입력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R을 보시면 랭크의 값들이 입력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주석 달린 것을 보시면 for문 안에 for문이 있는 경우, 즉 루프가 중첩된 경우에는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음 코드처럼 루프를 안쪽으로 들여쓰기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은 while문입니다. while 루프는 논리 조건의 제어에 따라 특정 명령문 그룹을 무한으로 반복해서 실행합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보시면 a는 0으로 fa는 마이너스 무한대, b는 3으로 bf는 무한대로 표시합니다. 이때 while문 안에 보시면 EPS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EPS는 매트랩에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을 말합니다. 이 값에 b를 곱한 값이 b-a보다 작으면 x를 a 더하기 b 나누기 2를 실행합니다. 그러고 fx는 x세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로 합니다. 그 다음 조건문은 sin fs와 sin fa가 같다면입니다. 이때 sin 함수를 이용하면 s와 동일한 크기의 배열을 반환합니다. 입력한 수가 0보다 크면 1을, 작으면 마이너스 1을, 0이면 0을 반환합니다. sin 함수의 fx 값과 sin 함수의 fa의 값이 같다면 a는 s로, fa는 fx로 설정합니다. 만약 같지 않다면 b를 x로, fb를 fx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while문의 조건이 거짓일 때까지 반복하게 됩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x세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5의 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의 값은 2.0946입니다. 다음은 continue문입니다. continue문은 for 루프 또는 while 루프에서 루프 본문의 나머지 명령문을 건너뛰고 다음번 반복 위치로 제어를 전달합니다. 중첩 루프에 있는 continue문도 마찬가지입니다. 102번째 코드를 보시게 되면 fopen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이 fopen이라고 하는 함수는 파일을 불러와서 파일의 id를 할당해 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코드를 실행하게 되면 옆에 작업 공간에 fid라고 하는 값은 id로 할당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r은 읽기를 위한 파일을 연다 라는 뜻입니다. 이 continue 문이 있는 코드는 magic.m이라는 파일에서 한 줄 한 줄 읽어서 라인이 몇 개인지를 확인하는 코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카운트를 0으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while문에 있는 조건입니다. while문에 있는 조건은 불러온 파일을 끝에 도달할 때까지 한 번에 한 라인씩 읽겠다 라는 뜻입니다. 코드가 끝에 도달하지 않았다면 1을, 도달했다면 0을 반환합니다. 다음은 코드를 한 줄 한 줄 읽겠다 라는 코드입니다. 그래서 옆에 작업 공간을 보시면 line이라는 변수의 값이 문자열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때 magic.m이라고 하는 파일에서 첫 번째 줄은 그냥 문자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if문의 조건에 따라 이때 if문의 조건은 코드가 비어 있거나 주석 라인이 발견되었거나 입력값이 문자형 배열이 아니라면, 즉 셋 중에 하나라도 있다면 if문은 참이 됩니다. 하지만 이 라인에 있는 문자형은 비어있지 않고 주석이 없으며 문자형 배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if문에서는 false가 돼서 if문을 종료하게 됩니다. 그리고 카운트를 하나 세고 그 다음 다시 반복하게 됩니다. 이때 다음 라인을 보시게 되면 다음은 주석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if문에서 참이 됩니다. continue로 넘어가서 다시 라인을 한 줄 한 줄 읽게 됩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주석이 있거나 문자형 라인이 아닌 나머지 라인을 계산하면 총 34줄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fopen으로 열었던 magic.m이라고 하는 파일을 fclose라고 하는 명령을 사용을 해서 닫아줍니다. 다음은 브레이크문입니다. 브레이크문을 사용하면 for 루프나 while 루프가 조기에 종료됩니다. 중첩 루프의 경우 브레이크는 해당 루프만 조기에 끝납니다. 이 브레이크 문은 아까 앞에서 보셨던 while 문과 동일하며 가운데 브레이크 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때 fx가 0이라면 if 문 내부로 들어가게 돼서 브레이크 문이 실행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if 문이 중단됩니다. 브레이크 문으로 인해 불필요한 연산을 하지 않아도 돼서 계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가 fx가 0이 되는 부분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제가 임의로 fx라고 하는 값을 0으로 설정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if문의 조건에 만족하기 때문에 if문 내부로 들어가게 되고 브레이크 문이 실행돼서 코드가 종료되게 됩니다. 프로그램 종료를 위해서 return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합니다. return 함수는 명령의 현재 시퀀스를 종료하고 호출 함수 또는 키보드로 제어를 반환합니다. 키보드 모드를 종료할 때도 사용됩니다. 일반적으로 함수 끝에 도달하면 호출한 함수에 제어를 전달합니다. 호출된 함수 내에 return문을 삽입하면 강제로 조기에 종료되도록 하고 호출한 함수로 제어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벡터화입니다. 벡터화는 매틀랩 프로그램의 실행 속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입니다. 다른 프로그래밍에서는 for문이나 do loop를 사용할 수 있는데 매틀랩에서는 벡터 연산 또는 행렬 연산으로 로그 테이블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 x는 0.001로 설정하고 y는 로그 10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이때 for문으로 통해 k가 1부터 999까지 반복합니다. 다음 코드는 x가 1일 때 0.01을 더해서 첫 번째 행에 입력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 x를 보시게 되면 첫 번째 값은 0.01이 되었고 두 번째 값은 0.02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x의 값을 로그 10에 집어넣고 그것을 y의 행에 입력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를 보시면 원래는 -2에서 -1.6990이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이것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이렇게 1 곱하기 1000의 벡터가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즉, for문을 반복하게 되면 x에 대한 벡터로 0.01, 0.02으로 벡터가 생성되고 y에 대한 벡터는 로그에 x값을 입력값으로 한 값으로 벡터가 생성됩니다. 이렇게 반복을 하면 벡터화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나와 있는 x와 y는 제가 아까 벡터화로 만들었던 것과 같은 벡터입니다. 다음은 사전 할당입니다. 코드의 일부를 벡터화할 수 없는 경우 출력 결과가 저장되는 벡터나 배열을 사전에 할당해 놓는 방식으로 for 루프의 실행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다음 코드처럼
제로스 함수를 사용하여 미리 32 곱하기 1로 0으로 이루어진 벡터를 사전에 할당해 놓습니다. 여기 R을 보시면 32 곱하기 1 벡터로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로스는 모든 원소를 0으로 만들어주는 함수입니다. 그러고 나서 for 문을 실행하게 되면 for 루프의 실행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사전 할당을 하지 않으면 매틀랩에서 루프를 돌 때마다 요소 하나씩 R 벡터를 확장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for 루프를 돌게 되면 R을 보시면 이렇게 원소가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 for 문을 돌 때마다 이렇게 계속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사전에 벡터가 할당되어 있기 때문에 for 루프의 실행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